해리포터 그 디멘터들 있잖아. 네. 그 디멘터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게 눈 앞에서 막 떠다니는. 뭐 어떤 67%요? 사망률. 사망률이 60, 70%? 네. 오늘은 다양한 당뇨병, 합병증을 경험하고 지금 아주 극복해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게스트 한 분을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닉네임과 모자이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이 동동이시라고요? 네, 동동이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발병된 지 13년차 동동이입니다. 동동이님은 몇 살에 1형 당뇨가 발병이 되었고 초기 증상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당뇨를 판정받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7살에 처음 발병이 되었고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급격히 잠이 쏟아지고 피곤하고 혀에 혓바늘이 심하게 돋았었고 살도 급격하게 많이 빠지고 특히 갈증이 너무 심해서 물과 음료수를 한 2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에 반 이상을 마시게 되고 특히 그런 현상을 자주 하다 보니 새벽에 화장실에 4번 이상을 가게 되는 그 점이 제일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또 수학여행을 가서 그때 밤에 잘 때 너무 갈증이 심했었는데 알다시피 수학여행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 방에 콜라 한 병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이 끝나고 너무 심한 감기 몸살처럼 그런 통증을 겪고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못 걷고 하다 보니 그때 동네에 있는 제 3차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고 제 1형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동동님도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런 증상들이 생긴 거죠? 네,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누구든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들을 겪으셨고 증상이 어땠는지를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겪었던 합병증은 케톤산증이었으며 그 전조 증상으로는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그리고 갈증이 너무 심하고 온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막 살이 트는 현상 또 이 시기에 그래서 건조해서 그런지 머리도 심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케톤산증의 끝까지 갔다라는 게 진짜 호흡곤란 구토 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와서 제가 그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거의 사망 60-70%로 실려갔었어요. 뭐 어떤 67%요? 사망률. 사망률이 60-70%? 네. 케톤산증을 소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케톤산증. 그래서 방금 동동님이 케톤산증을 말씀하셨는데 이 저혈당, 케톤산증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급성합병증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대부분 식사를 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이 당으로 분해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일어나는 몸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에서 당으로 분해되는 이 기전이 작용이 안 될 때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이렇게 과정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혈액 속에 케톤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통,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방금 동동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하게 되면은 이제 혼수 상태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게 특히나 1형 당뇨가 거의 60%라고 하고요. 2형 당뇨가 거의 한 30%라고 합니다. 이게 인슐린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다가 안 맞을 경우 이럴 때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2형 당뇨는 신체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감염이나 수술, 외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고 이게 가장 흔하고 가볍게 생기는 경우는 갑자기 식단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탄고지 이런 걸 해서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제한을 했을 때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조금 휴식이나 수액이나 뭐 인슐린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몸을 관리를 하면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동님도 요 안에서 증상이 뭐 일어났었나요? 아니면? 네, 저는 일단은 구토 증상.
구토 증상이 되게 심했어요. 그냥 위에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구토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약간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입에서 나는 냄새라 해야 되나? 네네. 그게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균형이 깨져서 이게 케토산증이 네. 합병증이 오는데, 네. 그게 뭔가 이렇게 산화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향이 나고, 네.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호흡이 되게 힘들었어요. 호흡이 이게 아무래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균형이 깨지다 보니 네. 제가 그때도 실려 갔을 때 당시 응급실에서 일단은 산소통을 주입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조차가 안 된다면 그 기관삭관? 그거를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막 아까 그런 향이 난다? 이런 게 막 사과향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좀 이렇게 신내 산화 안 좋은 냄새예요. 약간 산화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식초? 네, 식초 인터넷 찾아봤을 때 사과 식초라고 했나 보다. 네. 사과 향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케톤산증이 일어난 다음에 또 다음으로는 어떤 합병증이 또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는 눈으로 온 케이스인데 네. 망막증과 백내장을 진단받기 전에 눈에 포도막염이라는 그 질병이 많이 생겼었어요. 네. 이거는 단순 다래끼나 눈의 염증 정도로 알았었는데 네. 그거와 다르게 통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냥 작은 불빛 하나에도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많이 아팠었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눈으로 온 케이스인데 망막증과 백내장을 진단받기 전 눈에 포도막염이 많이 생겼었어요. 단순 다래끼나 눈의 염증 정도로 알았었는데 이게 작은 TV 불빛, 뭐 핸드폰 불빛만 해도 너무 통증이 심해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병원에서 포도막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도막염이라고 또 방금 얘기 나왔었는데 포도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을 둘러싼 중간층에 해당이 되고 혈관이 매우 많고 검붉은 색을 띄어서 포도 껍질 같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안구 내에 발생하는 염증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포도막염이라고 하고요. 이제 감염성과 기회감염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감염성은 말 그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외상으로 인해서 한 것이 이제 주된 원인이고 이렇게 동동님처럼 기회감염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제 그 쇠약한 사람들에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특징은 좀 만성적이고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실명 환자의 10%가 포도막염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실명의 위험이 되게 높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증상에는 시력 저하나 이런 것보다도 또 이제 심한 통증이 기반이 되고 만성 증상은 통증보다는 시력 저하나 시야 흐림이 있다고 합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가능을 하고 이제 오래 가면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합병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동동님이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통증 심한 거 케이스였는데 네. 저는 결국에 이게 다 백내장이랑 망막증으로 왔던 정조 증상이었어요. 포도막염이. 가급성이어서. 네. 뭐 예방 방법은 정기적인 안과 방문이 거의 최고다. 왜냐면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스트레스가 재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 병을 낫는 방법이라고 거의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막염이 오고 백내장이 그 다음으로 온 거죠? 네, 백내장이 바로 왼쪽 눈에 먼저 왔었어요. 그게 이제 시야가 노랗게 뿌옇게 보이고 네. 특히 제일 불편한 게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핸드폰, 그 어렸을 때 그 핸드폰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진짜. 창피하고. 안경을 2개나 맞췄었어요. 돋보기처럼 네. 보이는 그런 안경이랑 네. 근시 안경. 그걸 2개 막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케톤산증이 일어났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는 처음이가 21~22살? 일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거의 21~22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것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백내장 치료는 그럼 어떻게 받으셨어요? 진짜 뭐 눈앞에 네. 미세먼지? 뭐 황사 낀 듯이 너무 노랗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 수술 권한을 했죠. 예. 수술 받으라. 예. 이거는 지금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해서 이제 왼쪽 눈을 수술을 했죠. 예. 그게 한 22살? 네,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라섹과 약간 수술이 비슷하다. 네, 뭔가 렌즈를 이렇게 삽입하는 느낌이었어요. 렌즈를 예. 삽입하는 느낌. 네,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수술했을 때 네. 이제 렌즈 삽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졌나요? 그래서 눈 보이는 거는? 저 그때 딱 수술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처음으로 딱 했을 때 네.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냐는 말을 언니한테 했었어요. 이렇게 네. 세상이 깨끗하냐? 땅에 돌에 네. 막 박혀 있는데 네. 그것도 너무 생생하게 너무 선명하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땅에 돌이. 그게 근데 조금 소름 돋았었어요. 얼마나 더 오래 그랬을까? 네. 그러면 또 얼마나 있다가 또 그럼 다음에 망막증이 또 발생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또 망막증과 백내장이 동시에 왔어요.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에. 네. 그러면서 이때는 백내장을 먼저 수술을 하고 네. 이제 망막증 치료가 들어갔죠. 망막증 치료가. 망막증이 어떤 똑같은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망막증을 처음 느꼈을 때는 네. 그때도 물론 시력 저하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눈앞에 번개 모양 같이 네. 제 눈동자 시선에 따라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번개 모양. 네, 번개 모양이. 그래서 처음에 이게 친구들이 있다가 네. 이게 뭐야? 뭐야? 했는데 친구들이 뭐가? 계속 이러는데 아니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앞에 뭐가 안 잡히고 몸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안과. 근데 그때 이제 망막증 출혈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다음날 돼서 더 심각하게 느낀 게 해리포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해리포터의 그 디멘터들 있잖아요. 학교 건물 밖에 막 그게 눈 앞에서 막 떠다니듯이 진짜 표현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그거 보면 너무 놀랐어요. 네. 그 디멘터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 가족들한테 설명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진짜 계속 다 쳐다봤는데 그게 가장 명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림으로도 그려봤고 막 내 눈앞에 이렇다. 까만 뭔가가. 까만 뭔가가 계속 막 여기서 떠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안과를 가봤더니 망막병증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출혈이 터졌다. 그래서 그 출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갔죠. 그 아까 말했던 그 우리 영어로 빨아들이는. 네, 맞아. 비문증이요. 근데 궁금한 게 당뇨 망막병증 안에 비문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또. 네.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막 번개 모양처럼 뭐가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어두컴컴한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네, 그냥 제 시야 안에 네. 갑자기 어느 한 곳에 뭔가 번개 모양 같이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아니요, 검은색 물체예요. 그런 거네요. 근데 그게 제 시야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네. 그쪽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움직이니까 또 여기. 네, 여기 있고 갖고 제가 친구들한테 야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왜 그래 처음에 눈 앞에 누가 잉크를 뿌려놓은 듯이 눈앞에 잉크를 그냥 뿌리는 거죠. 네. 눈 앞에 이렇게? 네, 그렇게 제 시야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앞에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훨씬 커졌네요. 번개 모양은 여기 보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망막에서 출혈이 터져서 그게 이제 눈앞에 이렇게 네. 흘러내린 거죠. 물감이 터지듯이. 근데 이제 막상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여기 뭐 피가 나거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똑같은 눈인데. 근데 이제 저희 눈 안에서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이라 하면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15년 이상 앓은 사람에게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10에서 15년이 지나고 당뇨병을 관리를 잘 해도 70%는 발생하는 것이 이 병이라고 합니다. 한 번 생기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고 10명 중 1명은 진단 당시부터 진단받을 정도로 초반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시력의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당뇨 망막변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걸 듣고 사실 좀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아서 이걸 좀 깨고 싶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20년 후가 지나면 당뇨 망막변증의 1형 당뇨 환자는 99%, 그러니까 1형 당뇨 환자 20년이 지나면 당뇨 망막변증이 99%가 걸린다고 하고 2형 당뇨 환자가 70%가 걸린다고 하는 어떤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아니 되게 말이 좀 안 좋죠. 되게 재수가 없어. 네, 짜증나요. 재수가 없어. 이런 연구 재수가 없어. 내가 그걸 아니라는 거를 그때까지 하면서 보여드려야겠어. 근데 이런 연구도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 같고요. 완치법이 없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단 후에는 3에서 6개월에는 한 번, 임산부면 3개월에 한 번은 받아주셔야 한다고 하고요. 치료법은 레이저 치료가 있다고 하고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고 당뇨 망막변증과 다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호 하는 비문증, 물감을 뿌린 것 같이 하는 비문증은 이제 조금 또 다른 좀 더 심화된 병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